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 매출세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세액의 계산 과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한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와 영세율로 구분되어 있고요. 과세는 다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게 되면 홈택스에 저장되고 보관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작성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작성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회계 프로그램에 역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하여 홈택스의 데이터를 회계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이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에 메인 매출 전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 장부와 홈택스의 자료가 일치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메인 매출 전표를 추가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내용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거래처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몇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유형을 보시면 전자는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전자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 계산서의 발행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출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역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세액의 20%와 해당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발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3번란의 합계액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되어 있고 과세와 면세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세금 계산서와 이중 발급이 되므로 그 내용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9번에 입력하여 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단순한 대금 결제일 뿐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정규영수증이 아닌 매출분에는 개인별 매출, 건별 매출이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매출분을 포함합니다.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4가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가 공급 중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정규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매출에는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간접 수출.
영세율은 수출의 경우 세율을 0으로 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지만 수출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에 해당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따위의 국내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한 은행의 장이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의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에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수출 신용장을 확보한 수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할 때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로컬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6번째, 영세율 기타, 직접 수출.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에 기준환율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번호와 선적일자, 통화코드,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입력하면 원화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의 과세거래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번째,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과세표준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가산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8번째,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만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은 대손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정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의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가액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이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은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에 대손이 회수되면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대손 사유와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일, 대손 금액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이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합계가. 9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과 매출세액, 가, 합계금액이 표시됩니다. 가는 매출세액이라 하고 나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다음에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